제가 얼마 전에 국제회의를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에 동시통역사들이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두 명 데리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언어 하나당 기본 2명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갔을 때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이 3개 언어를 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4명이 들어와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동시통역사를 부르느냐. 이미 AI로 동시통역이 다 가능한데 회의석상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AI로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에서 아주 미묘한 그런 표현들 그런 거는 AI가 아직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아주 미세한 디테일 같은 것들을 인간 통역사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 디테일은 아직은 AI가 못 잡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 또한 어느 순간에는 대체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정말 그 인간의 감정까지 살피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인간 통역사를 아마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AI로 바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AI로 쉽게 바뀌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자기가 뭐 공부하는 분야도 다를 거고 일하고 있는 분야도 다 다를 거고 같은 일을 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역량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 나가서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성과물을 내고 그리고 사회에서 더 필요로 하는 반면에 똑같은 AI를 가지고 그냥 그저 그런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은 도태되겠죠. 저는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새 코딩하는 그 개발자들 거의 다 AI 가지고 활용하거든요. AI 쓰니까 업무 성과가 한 3배는 느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밑에 지금 개발자가 한 3,000명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냐고요. 똑같은 AI를 쓰고 있는데 뭐 유료 버전 쓰고 안 쓰고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듯이 AI에다가도요. 내가 명확하고 아주 뾰족하게 집어넣으면은요. 내가 원하는 게 탁탁 나오는데 두루뭉술하게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대충 알려줘요. AI도요. 그렇게 내가 AI에게 정말 뾰족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리고 인사이트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앞으로 아마 더 빠르게 치고 나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도태될 겁니다. AI가 들어옴으로써 수많은 직업들이 이미 사라지고 있고 이미 사라진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반대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차이 때문에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어떤 직업은 더 사느냐 저는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남들이랑 똑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제를 내줄 때 저는 반드시 AI를 쓰라 그래요. 그럼 학생들은 굉장히 의아해해요. 다른 교수님들은 AI 쓰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AI를 반드시 쓰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과제 뒤에다가 어떤 AI 썼는지 어떻게 물어봤는지 물어보니까 어땠는지 그거를 저는 꼭 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AI를 쓰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AI를 써가지고요 과제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과제물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거를 검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수강하는 학생들의 과제물의 결과물이 다 비슷해져요. 그럼 누구한테 점수를 높게 주겠냔 말이에요. 나만의 독특함이 있는 학생, 그 학생한테 높은 점수를 주겠죠. 그럼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일정 수준까지 퀄리티를 올려놓고 거기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넣어가지고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만든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남들과 똑같은 과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학생, 그런 학생이 대체 불가능한 거고 그런 학생들이 앞으로 더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요 사람들이 책 많이 안 읽는 거 아시죠? 대학생들도요 제가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나 학강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책을 안 읽어요. 토익 책 같은 그런 수험서 있죠. 기사 자격증 같은 그런 책 외에는 안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책을 한번 안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더 못 읽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책을 안 읽는다고 하지만은 그거 엄밀히 말하면은요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핸드폰만 보잖아요. 우리 쇼츠 릴스가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거 왜 나왔을까요? 굉장히 짧은 영상으로 그 순간순간에 그런 도파민을 굉장히 뿜어주게 만드는 굉장히 고독으로 설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뭐 1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보다 보면은 막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도파민에 중독돼가지고 영상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책은 그렇게 순간순간에 도파민을 뿜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쇼츠나 릴스 같은 그런 쇼폼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책을 읽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책을 읽지 않으면은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면은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말을 하지 못하면 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글을 쓴다는 거는 그런 비문조차도 굉장히 문장에 호응이 맞고 문법적으로 맞는 걸로 써야지만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하나의 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생각이 정제되고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글을 쓴다는 과정이. 근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무언가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없어요. 빈 치약 아무리 짜봐요. 안 나오죠. 치약을 짜려면은 공장에서 그 치약 튜브에다가 치약을 넣어야지만 내가 치약을 짤 수 있듯이 내가 무언가 좋은 글을 쓰고 싶다면은요 머릿속에 무언가를 넣어줘야 되고 그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입니다. 책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 생각을 글로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어야지만 글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으로요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내 글쓰기 실력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를 정확히 글로 표현해가지고 AI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두루뭉술하게 물어보면은요 AI는 두루뭉술하게 답해줘요. 아주 뾰족하게 물어보면은요 AI는 굉장히 뾰족하고 정확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줍니다. 실제로 요즘에 SNS나 이런 거 AI로 찍어내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글뿐만이 아니고요 뭐 사진, 영상 이미 다 AI로 찍어내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요 이거 AI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써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만의 독특함이 있는 글을 써야지만 그 글이 값어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AI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는 것들은요 처음에는 혹할지 몰라요. 근데 시간 지나면은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 사람만의 독특함이 없는걸요. 그러기 때문에 AI가 글 다 써주는데 내가 굳이 글 쓸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빠르게 도태될 거고요. 내 생각을 정확하게 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AI가 있기 때문에 나 글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가 발달할수록 글쓰기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업무입니다. 그럼 운전을 하는데 내가 저 앞에서 좌회전을 할 건지 우회전을 할 건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옆에 내비게이션이 정확히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운전하는 사람은 가다가 300m 앞에서 우회전을 하잖아요. 운전자는 사장님이나 상사인 거고 내비게이션에서 300m 앞 우회전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은 실무자예요. 실무자가 저 앞에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면은 의사결정권자는 그렇구나라고 해서 가지만 저 앞에서 좌회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회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운전자는 답답하죠. 나 지금 차선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찝느냐 못 찝느냐의 차이인 거고 저는 거기서도 가장 큰 차이가 문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회사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다 문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어떤 뭐 기획이든 의사결정이든 모든 것들이 문서로 시행이 돼요. 의사소통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핵심을 찝는 거는 그 문서를 보고 지금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또 그리고 이해한 거를 또 다른 상사나 다른 고객에게 전달하는 문서에다가 명확하게 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핵심을 짚어가지고 300m 앞 우회전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설령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표현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저 앞에서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저쯤 어디서 핸들을 틀긴 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애매하게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핵심을 찝느냐 못 찝느냐에 따라서 일잘러가 되냐 아니면 빌런이 되냐 이 차이로 나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일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리 많은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서에서 하려는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하려는 메시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윗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윗사람들은요 그 많은 보고서 볼 여력 안 돼요. 다 한 페이지에서 끝나요. 한 페이지에서 이거를 왜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 뒤에 원래 이제 본 보고서는 이미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쓱 봐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한 페이지 보고서 없이 이만한 보고서를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거 언제 보고 있냐고. 그래서 핵심을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고객에게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해가지고 매출이 발생을 시켜야지만 우리 회사에 이익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냐고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있는데 지금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건빵 같은 거 갖다 주면 안 그래도 좀 목 막히는데 고구마 갖다 주면은 고맙기는커녕 분명히 나는 갖다 줬는데 고맙기는커녕 욕 먹지 않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할까? 목이 마른 걸까? 허기가 진 걸까? 허기가 진다면은 고구마를 갖다 줘야 되는 거고 목이 마르다면은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상사의 니즈를 파악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서 저는 그 사람의 성과가 좀 명확하게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프로세스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무언가를 가기 위해서 그냥 한 방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비단 업무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각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한 방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일잘러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경로로 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경로로 가고 이걸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듯이 우리 인생도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해놓고 거기를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도달할 수가 있는데 한 방에 가려고 그러면 못 가죠. 그게 대부분이 사람들이 호기롭게 도전하다가 중간에 다 포기하는 이유예요. 보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남들은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막 방황하다가 막 스스로 그만두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가는데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정상에 딱 올라가면은 그 다음 정상이 없으면 어떡해요. 올라가라고는 하는데 가야 될 정상이 없어요. 그럼 헤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거 그게 목표였었던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 있으면은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이러한 내 경험과 경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 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꿈이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고 나서 더 이상 올라갈 정상이 없으니까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그 수단을 굉장히 헷갈려 해요. 정말 놀랍게도요.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지 못해요.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 한 50명이 지금 와 계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좋은 얘기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한 10% 정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5명 중에서도요. 3개월 이상 하는 사람이 또 그 중에서 또 10%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거를 그냥 꾸준히 3개월 이상만 하잖아요. 그럼 상위 1%예요. 정말 놀랍게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또 있는데요.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거 계속해요. 평생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만 하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포기하는지 알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잘하려고. 오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제 아침마다 수영을 다니거든요. 오늘 수영장에 갔는데 제가 수영복을 안 가져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아이씨 오늘 그냥 글렀다 그러면서 집에 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시 집에 가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왜? 저는 수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냥 매일 아침 수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늦어도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갔다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해야 되는 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하는 거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히만 하면은요 결국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